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애청자 중에 한 분이요, 밤을 새워서 이 책을 다 읽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하다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책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정말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의 주인공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그런데요, 네. 참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 한경와우TV 인터넷 그 게시판이나 시청자 의견란에 올라온 모든 의견에 다 답을 써주셨더라고요. 직접 하신 건 맞죠? 네네. 예. 뭐 강의에 관해서 이제 의문이 있거나 또는 뭐 제 책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답답처럼 사람이 정말 답답한 게 없잖아요. 네. 제가 밤에 늦더라도 예. 꼭 답은 해드립니다. 네,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선물 옵션 책이 뭐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제가 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스토캐스틱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역시 책에서도 마법의 지표, 스토캐스틱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예. 스토캐스틱을 제가 이제 마법의 지표라고 그러니까 네. 아마 좀 그동안 많이 사용이 제대로 안 됐던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면 네. 이것만큼 그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지표는 항상 보면 정말 그 나중에 꿈 해석할 때 해몽용으로 쓰는 거지. 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사야 되겠다 이런 지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 제가 스토캐스틱이야말로 실시간으로 매매 시점을 딱 포착하는 그 정말 효과적이고 유용한 보조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스토캐스틱을 이용해서 네. 실전에서 매매 시점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스토캐스틱은 파동이죠. 예. 제가 좋아하는 게 파동원리 분석법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스토캐스틱도 파동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일단 스토캐스틱은 바닥이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이 낮아져도 스토캐스틱이 바닥이 이렇게 높아지면 네.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도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 네. 주가는 고점을 높이고 가더라도 네. 스토캐스틱의 저점이 자꾸 봉우리가 낮아진다. 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 신호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할 때 네. 그 일봉에서도 중요하고 예. 주봉에서도 중요하고 네. 또 월봉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30분봉에서도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좀 생소한 지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정말 이걸 아셔야지만이 돈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톡틱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네. 1봉, 30분봉, 뭐 5분봉, 60분봉을 놓고 네. 스톡캐스틱 533, 네. 166을 놓고 쭉 봐요. 네. 근데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요. 네. 일봉에서는 스톡캐스틱이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어요. 근데 네, 30분봉에서는 네. 이평선들은 약간의 이 쌍바닥이 나오는 듯한데 네. 533 스토캐스틱이 이제 고점이 계속 같아지는 모양, 네, 약간 네, 네. 쌍봉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와서 어느 쪽으로 투자단을 내려야 할지 좀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차트가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최근의 모습인데요. 예. 이걸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일봉 파동도 파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동을 보면 자 저점이 낮아졌죠. 그렇죠. 또 반등을 했지만 전 고점 이 부분보다 낮게 또 빠졌죠. 예. 또 여기가 새로운 저점에 어떻습니까? 직전 저점보다 낮죠. 네. 이번에는 이제 위로 많이 튀었지만 또 눌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랑 뭐 긴가민가 하죠. 약간 그렇죠. 낮아 보이죠. 네. 근데 지수는 이틀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과연 이 비밀이 뭐냐 이거죠. 비밀이 그렇죠. 뭐냐. 눈으로 보면은 이 비밀 절대 안 벗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밀 한번 제가 또 풀어보죠. 아니 정말 네.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쌍바닥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죠. 애매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예. 이때 이제 상승한 그 비밀은 스토캐스틱 533에서 쌍바닥이 났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저점은 어때요? 저점은 눈으로 보면 조금 낮아졌지만 네. 스토캐스틱으로 보면 바닥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죠. 아. 그러면 예. 보통 그 투바닥에서도 분명히 반등이 나왔지만 네. 쓰리바닥이면 어때요?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네. 역시 지수는 이틀간 그러니까 이때 사시는 게 이제 마지막 그 매수 타이밍인데 네. 보면 역시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떴습니다. 어.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쌍바닥에서도 이틀간 갭상승을 했고 예. 쓰리바닥에서도 갭상승을 했죠. 네.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이러한 그 쓰리바닥을 스토캐스틱은 잡아준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요, 네. 그 종합주가지수 일봉에서는 네. 저렇게 네. 이제 예쁘게 쓰리바닥이 나왔어요. 네, 근데 네. 30분 봉은 네.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게 533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신호를 줬거든요. 네,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종합에 그러면은 그 30분 봉을 가지고서 네. 스토캐스틱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종합 30분 봉이 이제 그 개별 종목을 하시더라도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이제 제가 이제 533 그다음에 1066, 20, 12, 12 예. 제가 좋아하는 이제 3 변수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스토캐스틱 533은 굉장히 단기 파동이죠. 그렇죠. 아까 일봉에서는 3바닥이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는데 네. 종합의 30분 봉에서는 굉장히 잔파동이 많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잔파동은 결국은 문자 그대로 잔파동입니다. 네. 조금 큰 걸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166은 조금 더 낫죠? 네. 이때 166에서 이 골드가 나왔죠? 눈으로 안 보이는 약한 고가 나오면서 지수는 붕 떴습니다. 붕 떴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갭상승을 했지만 어때요? 고점이 이건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쌍봉보다 더 낮은, 나쁜 게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골드가 나가지고 데드가 한번 나면서 네. 이때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이 이 데드가 나기도 전에 다시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파동으로 보면 하락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533에서는 쌍봉으로 나타나고 네. 166에서는 쌍봉도 못 만들고 꺾인 하락 N자로 나타나고 예. 조금 지나니까 20, 10, 11이에요. 데드가 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0, 10, 11을 보면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평선은 이때 꺾였지만 예. 20, 10, 12는 이때 꺾였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미리 팔 수가 있는 거죠. 스토키스틱을 본 사람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또 어때요? 보니까 너무 골드가 쉽죠. 났네요. 골드가 여기서는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투바닥이, 쓰리바닥이 되는데 네.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이것도 좀 약하죠. 네. 근데 20, 10, 12가 큰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때 어때요? 22평선의 밑에 예. 밑에 있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어떤 그 지수가 하락한다는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형주를 가지신 분은 지수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20, 12, 12에서 스토캐스틱 골드가 나면 이때는 대형주를 매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때 533이 네, 약간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네네. 1066과 그다음에 20, 12, 12는 네. 이제 추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을 가지고 네네.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실판에다가 예. 그 파동 보는 법에 대해서 예. 한번 좀 그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그 잔파동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그 현혹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큰 파동을 보는 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잔파동입니다. 네. 잔파동 모양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현혹되죠. 그렇죠. 그 고점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길죠. 네. 이건 양호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잔파동에서는 가령 5이평 파동 또는 이제 뭐 5스토키스틱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네. 좀 더 큰 것을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잔파동을 연결한 이게 큰 파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잔파동을 보시다가 이게 돌 때 큰 파동이 돌면 이것은 결국은 양호한 조정파동이다 이거죠. 조정파동.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잔파동만 보시기 때문에 이때 사고팔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은 큰 흐름으로 보면은 양호한 이 큰 파동이
양호하게 조정 반응에서 불구하기 때문에 돌게 되면 이때가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네. 매수 시점. 그러니까 잔파동만 보시다가 큰 파동을 못 보시는 수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이평선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실 때 큰 파동, 작은 파동을 같이 보셔야지만이 추세 판단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보시려는 분들은 네. 533뿐만 아니라 10, 66, 네네. 20, 12, 11을 30분 봉에서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눈속임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속임수를 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특히 분봉을 작은 걸 보시는 분이 네. 스토캐스틱이라도 파동을 작은 걸 보게 되면 정신이 없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5분봉을 보시는 분이 스토캐스틱을 보실 때는 533을 보지 마세요. 5분봉에서 533은 어때요? 5개짜리이기 때문에 25분 파동이잖아요. 아우, 정신없겠네요. 정신없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안 맞는다 이렇게 하시고 작은 파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샀다 팔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5분봉을 보실 때는 최소한도 16.6. 저 같으면 이제 20, 12, 11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정도 이제 스토캐스틱 보시고 30분봉을 보실 때는 역시 533은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533보다도 16.6을 기본 그 스토캐스틱으로 하시고 네. 조금 큰 파동은 20, 12, 12. 그리고 작은 지금 순간의 모습은 533이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좋죠. 아, 그러면 좀 덜 헷갈리죠. 일단은 뭐 5분봉 같은 경우는 네. 20, 12, 11을 좀 보시는 게 기본으로 낫고 보시면 좋고, 예. 30분봉 같은 경우는 16.6과 20, 12, 11을 보시면서 네네. 그때 이제 533은 이제 참고로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는 게 좋다. 네네네. 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네요. 일본 같으면 어때요? 533도 큰 파동이죠. 그렇죠. 5일 5일선이니까. 동안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533 그 스토캐스틱 쌍바닥, 네. 쓰리바닥은 굉장히 강한 그 힘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제가 자꾸 이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네. 30분봉과 일봉에서의 약간의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네네.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네. 한번 제가 매매 시점 잡는 법을 예. 한번 제가 한번 실증을 한번 해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매매 시점 잡는 법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네, 노트 준비하시고요. 예. 자, 지금 이제 가장 최근의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스토캐스틱이 한 바닥, 두 바닥, 쓰리 바닥이 나왔죠. 예. 그러면 스토캐스틱 쓰리 바닥은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쓰리 바닥이 난 건 언제냐면은 이때는 이날 이 저점에서는 쓰리 바닥이 확인이 안 됐죠. 그렇죠.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루가 지나야지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죠. 예. 근데 그 다음 날 약간 뜨면서 네. 그 쓰리 바닥이 이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날이 바로 이제 이걸로 치면 하루 전날이죠. 네. 그러면 그 전날에 종합 30분봉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났느냐를 보시면 되죠. 네.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그날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은, 자, 그 쌍바닥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22평선. 예. 그러니까 종합의 22평선도 쌍바닥이죠. 네, 그러네요. 네, 보이죠? 예. 자, 쌍바닥에 또 하나의 쌍바닥이 얹어집니다. 뭐냐면은 52평선의 쌍바닥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이날 오후가 굉장히 그 중요한 날인데 예. 그 22평선에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이 후장의 모습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때 밑으로 빠지면 쌍봉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모습은 위로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22평선의 쌍바닥, 52평선의 쌍바닥. 그러니까 아까 일봉에서는 그 5 스토캐스틱의 쓰리바닥. 네. 그러니까 이날은 그 다음날 대형주가 뜬다고 생각하시면 확률은 80%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후에 이 모습을 보면 몇 가지를 그 결부를 제가 시켰죠. 일봉이 일단 기본이죠. 일봉 스토캐스틱. 일봉이 기본이고. 예, 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되니까. 예. 그 533 스토캐스틱 3바닥. 예. 그 다음에 30분봉에서 22평선의 쌍바닥. 네. 그 다음에 52평선의 쌍바닥.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16.6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위에가 있지만 그 자세히 보시면 또 쌍바닥이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몇 가지를 놓고 보시면 22평선 위에 이 모습이 그 하나의
또 다른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네. 삼성전자를 사시는 겁니다. 네. 대형주를 사시는 거예요. 예. 네. 자, 지금 어떤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일단은 네. 큰 그림, 네. 큰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30분봉에서도 22평, 네, 52평, 스토캐스틱 이런 순서를 보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몇 페이지를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스토캐스틱 151페이지부터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고요. 책에 보니까 이 과열권이 있고요. 네. 침체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과열권, 침체권이라고 하는 게 네. 그 보조지표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네, 스토캐스틱 같으면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하는 그 보조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 사이를 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은 100을 넘어갈 수는 없고 0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조지표를 사용할 때 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100을 그 기준으로 하는 그 보조지표는 네. 대개 그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과열권, 그 다음에 30 이하가 침체권으로 보죠. 예,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모습인데요. 네, 제가 이제 실전에서 해보니까 70은 그 과열권이라고 보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그 기준선을 놓고 볼 때 80을 놓고 보고요. 네, 그다음 침체권은 기준선을 저는 20을 놓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침체권에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반등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쵸? 급한 마음에. 그쵸? 예. 그러니까 뭐 그 침체권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매수를 시작하시고 네, 그다음에 과열권에 들어가면은 매도를 생각하신다고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침체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보조지표를 보실 때 매수를 할 때 침체권에 들어갈 때 사시면 손해를 보실 확률이 커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며칠 더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권에 들어가서 이게 스토캐스틱이 파동이라면 네. 분명히 이제 원을 그리면서 올라올 텐데. 그렇죠. 들어갔을 때 사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 네. 계속 마음고생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보조지표든지 뭐 저야 이제 스토캐스틱을 뭐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네. 어떤 보조지표든지 그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꺾이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종합주가지수 그 일봉을 한번 보시면 네. 그걸 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4월 중순의 모습이거든요. 네. 4월 중순의 모습인데 스토캐스틱 533을 놓고 보시면 분들은 여기서 이제 그 폭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팔기 시작하지만 사실 하루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간 날 팔면은 그 수익을 다 못 챙기죠. 그렇죠. 내려갈 때는 더 위험합니다. 내려갈 때는 이때 보시면 어때요? 이제 침체권에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네. 그 다음에는 더 하락을 했네요. 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오는 걸 보고 그것도 이제 어. 그 특히 그 이평선이 역배열돼 가지고 한번 물동네로 들어가면 네. 이때는 원바닥 가지고는 약한 거예요. 네. 특히 그 생명선이 깨졌는데 원바닥은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바닥에서 사시더라도 그 나오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때 사가지고 하루 단타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죠. 네. 이건 무리가 없죠. 예. 근데 이때는 사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디다 글을 올릴 때 바닥에서 땄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글을 본 분이라든가 아침에 살려고 했던 분들은 못 사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죠. 아침에 바로 그냥 9시 20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고.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상승이 지금 22평선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22평선 밑에 있을 때는 그 꺾일 준비를 항상 마음속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날 굉장히 큰 상승 갭이에요. 네. 그 다음날도 굉장히 큰 상승 갭입니다. 예. 더구나 22평에 닿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투 상승 갭은 눌린다. 그 확률이 80%거든요. 그러니까 이걸까지 아셨어야지만이 제대로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신 분들이에요. 예.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상승 갭의 의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첫날 갭은 쫓아가서
사도 돼요. 그 시가 안 무너지면. 네. 그렇지만 21선 밑에서는 2번 갭까지 노린다는 것은 정말 큰 욕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외국인이 물론 좀 참습니다만은 정신없이 밀어내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네. 그날 선물이 110으로 네. 시작을 해서 네.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락했죠. 예, 그날이 옵션 만길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콜 매수하셨던 분들 뭐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 뭐 이런 기사들도 참 많았었는데 네. 자, 하나를 알아서 네.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락갭도 마찬가지의 그 모습이 나타났나요? 하락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아침에 그 아침 그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침팬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침팬지가 카드를 뽑아가지고 뭐 앞이 나오면 지수는 올라가고 뭐 뒤가 나오면 지수는 내려가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50% 확률을 가지는데 정말 펀드 매니저들이 그거보다 못하더라. 네. 근데 이제 침팬지보다 더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아침에 9시부터 9시 반 또는 이제 10시까지 사이에 그 움직임을 보는 거죠. 네. 특히 9시부터 9시 반 사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때 위에서부터 좀 팔고 내려오는 느낌이 있는 날은 그 밀릴 확률이 크고 또 그 시가를 그래서 안 밀리고 자꾸 위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날은 확률상 네. 위로 갈 확률이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시가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그 이틀 상승갭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날은 아침에 벌써 계속 팔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아니다. 음. 그런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죠. 더구나 투갭에서 아침부터 계속 그 30분 동안 팔아온다, 네. 밀린다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따라잡으시면은 안 되시는 거죠. 예. 아유,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갭 쪽으로, 상승갭, 하락갭 쪽으로 얘기가 좀 빠졌는데 일단 스토캐스틱을 정리를 해보면 네.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가 매도가 아니고 네. 과열권에서 쌍봉을 데드가 만들고 났을 때. 예. 데드가 나고 내려왔을 때 빠져나왔을 때 매도고 예, 데드만 나도 뭐 일단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드를 확인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데드가 나기 전까지는 일단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침체권에서의 매수도 네. 일단은 침체권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침체권에서 골드가 난다든가 네네. 아니면 바닥이 두 개 형성돼서 빠져나온다던가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맞는 증시격언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스토캐스틱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변수를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제 못 놓고 보셨는데, 네. 533은 그 5파동이다. 주기가 네. 5인 파동이고, 166은 그, 가령 일본 같으면 11파동이고, 11파동, 예. 12는 이제 20파동이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책을 언제 썼냐면은, 작년에 계속 책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행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날고기는, 기는 게 아니고 정말 날아다니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 뭐 지수는 400 간다. 난리 났었죠, 그날. 예, 저도 사실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정말 또 다른 IMF가 오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책에다가 그 외바닥 매수법이라고 하는 걸 썼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533, 166, 20, 12가 골드가 나면 뜨더라. 동시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겠죠. 예. 예, 그걸 이제 제가 그 책을 쓰고 있었는데 네. 비행기는 떨어져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쓰는 동안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오. 그 저도 이제 반신반의를 했죠, 처음에. 네. 과연 이게 제가 책은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 네. 그랬더니 어때요? 몇 달 동안 정신없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번 그렇죠.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지금 이게 이제 종합자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 차트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은 비행기가 여기서 떨어졌죠. 네. 뭐 그래프가 뭐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죠. 네. 엉망이 됐는데 어때요? 이게 지금 533이죠. 네. 533에 골드가 여기서 한 번 났지만 네. 어때요? 166은 침체권에서 아직 그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다시 골드가 나고 1666이 골드가 이날 났죠. 네.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는 이때 이제 기초는 됐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때 어때요? 또 20... 골드가 났죠. 20, 예. 12가 골드가 났습니다. 네.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야 참 스토캐스틱 지금 계속 올라가죠. 네.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토캐스틱 그 지표가 보여주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분들이 상승하는 걸 보고 터셨어요. 네. 왜 터졌냐면은
비행기가 떨어졌죠. 한 달 이상 횡보를 했죠. 네. 이 올라가는 거 이때 웬만한 강심장이 못 삽니다. 못 사죠. 못 사죠. 예. 근데 저 같으면 어때요? 이 지표가 역시 정말 80%, 그러니까 침팬지보다는 낫죠. 80% 이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물론 이제 파동의 크기라고 하는 관점도 있죠. 네. 그 파동 돌더라. 근데 이제 그 과거 차트를 제가 5년치 뭐 이상, 거의 뭐 10년치 쭉, 그러니까 그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이제 보통 그 95년도부터 이제 많이 보거든요. 네. 보니까 이 세 가지 지표가 골드가 나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말 제가 그 책을 쓰면서도 한번 제가 실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종합주가 지수는 그 최근에 그 저점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중형주,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중형주는 소형주나 대형주가 아니라 중간에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 그 지수 반등하는 시점이 굉장히 또 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예. 스토캐스틱이랑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거래소의 중형주 지수 차트. 아, 중형주 지수 차트요? 네네. 예.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때 보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보여주죠. 세 번째는 그 N자형이네요. 네, 확실하게 보여주고 밑에는 어때요? 이때 이미 골드가 이때 나오고 이날은 어때요? 그 12가 골드가 났죠. 예. 그리고는 어때요? 봉파동도 쌍바닥이죠, 확실한.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안 뜰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뿐만이 아니고 중형주 차트 이런 걸 보시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서 그 우량주, 그러니까 상승이 좀 강하게 그 움직이는 종목 있잖아요. 네. 항상 그 장이 좋아지려고 할 때는 세력들은 미리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이제 꿈틀꿈틀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이는 걸 봐두셨다가 예. 눌릴 때 그 지수라든가 시장이 뜬다고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뜨는 종목은 당연히 그거죠. 네. 그러니까 뭐 관심 종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작업하고 있는 강하게 그 작업하는 종목을 눈여겨봤다가 네. 뜰 시점에서 그걸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그 스토캐스틱 세 가지 변수 그 위력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매수 시점, 네. 이제 실질적으로 종합주가지수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네. 이 스토캐스틱의 위력, 매수 시점을 나타내는 위력을 봤는데 네. 매도 시점은 네. 지금 알려주신 방법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쌍봉이 나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예. 쓰리봉, 삼봉이 나면 무지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스토캐스틱이 네. 데드가 나면은 또 위험하다. 네. 예. 근데 이제 매도는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뭐냐면 매수는 우리가 신중하게 하자. 네. 그래서 이제 투바닥, 쓰리바닥에서 이제 하면 좋고 예. 특히 그 22평 밑에 있을 때는 그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매도는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아, 매도는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그 매도는 이평선 그 매매법이랑 결부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일 2평이 네. 21 2평과 데드가 났을 때 뭐 매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스토캐스틱이라든가 그 이평선이 또는 이제 봉이 예. 쌍봉이 나면은 물론 그 매도 신호죠. 네. 되게 쌍봉이 나면 그 마지막 매도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쌍봉이 아직 안 났다고 하더라도 22평을 깨면 네. 일단 던져주는 게 정석이죠. 그러니까 생명선이 깨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선이 깨졌는데 그 쌍봉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책에서 썼습니다. 네. 그 밥을 해놓고 전기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요리책을 보면 밥은 뭐 밥솥단지에서 가령 25분을 끓여라. 네. 근데 지금 밥 타는 냄새가 막 나는데 예. 뭐 어머니 아직 뭐 10분 남았어요. 뭐 이런 며느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되지 않으려면 예. 이 생명선이 깨질 때는 이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네. 그 무리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쭉 봤는데, 네. 그, 지금 뭐, 시청자 의견란에 올라온 많은 궁금증들이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스토캐스틱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마법의 지표라고 그러니까는 네. 정말 마법인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일봉 그리고 이평선하고 결부를 시켜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그 서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스토캐스틱 그 분석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이제 1시간 잡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우선 이제 지금 당장 이걸 적용해서 뭐 매매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항상 그 이평선이라든가 파동을 보실 때 기본적인 관점은 22평선이에요. 그러니까 22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봉도 그렇고 30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2평선 위에 주가라든가 어떤 파동이 있을 때는 그 매수 관점이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면 꺾일 때는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파동이 쌍바닥이 나오고 돈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잡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2평 밑에 있을 땐 그 매도가 기본적인 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꺾일 때마다 일단 던지는 관점이고 외바닥이라고 해서 잡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실 때라든가 일반적인 그 봉파동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22평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겪어 보시면 예. 뭐 위험 관리도 되고 어떤 그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으시기가 좀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고 변호사께서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것만 듣고 바로 실전에서 매매하시는 것은 조금은 자제를 해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하나만 알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좀 무장을 하고 네.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예. 저도 옛날에 실전에서 정말 많이 깨진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10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한 가지 알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네. 곡괭이를 열심히 이제 뺀질뺀질하게 닦아가지고 예. 이거면 이기겠다. 예. 근데 어때요? 그냥 저쪽에 총 한 방 쏘면은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알고 두 가지 알고 세 가지 알고 알아야 될 건 정말 10가지인데 항상 조금 알고 만용을 부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네. 나중에 정말 다 깨지고 나서 이제는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되면 총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은 항상 열리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그렇게 하신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네. 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렸고, 네. 교재 157페이지를 보면요. 네. 심리선과 이격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것도, 여기 나온 그 예를 보니까, 네. 이 스토캐스틱, 심리선, 이격도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는 것처럼 나왔거든요. 네, 네. 요거 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표는 뭘까요? 스토캐스틱 아니세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처음 책 제목이 네. 실전 주식 마법사였어요. 와, 멋있네요. 네, 왜냐면 정말 제 책을 보면 예. 그 주식 차트에 대해서 마법이 풀린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변호사가 책을 쓰는데 어떻게 무슨 마법사라니까 뭐 해리포터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네. 점잖게 책 제목을 정말 주식 강의라고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그런데요, 네. 정말로 이렇게 보니까요, 이 해리포터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해리포터랑 네.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여담이었습니다. 유수민 씨는 예. 올리브랑 비슷하다고. 네. 아이디도 올리브가 되겠습니다. 예, 강의를 계속 해주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는 이격도랑 이제 투자 심리선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격도를 정말 중요시하게 보고, 저도 중요하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격도의 단점은 뭐냐면은, 네. 이게 절대적인 그 퍼센트 괴리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절대 바닥을 확인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격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실제로는 주가는 빠지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도도 침체권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물먹을 확률이 크니까 예.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볼 때 스토캐스틱을 오히려 저는 이제 기본으로 보고 네. 나머지 가지고 보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충. 진짜 보조 지표로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토캐스틱은 분봉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파동이 0부터 10까지 나오는 그 상대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스토캐스틱 3바닥이 나오면은 분수 한번 뜬다. 네. 이런 이제 확률이 크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자 심리선하고 이격도는 이게 절대적인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파동의 모습이 조금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 또 그 좀 실감이 나실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종합주가수 일봉 차트에 제가 이제 그 스토캐스틱 네. 세 가지를 533, 1066, 20, 11을 놓고 네. 그다음에 투자 심리선 변수가 10이죠. 네. 그다음에 이격도는 이제 20입니다. 이건 이제 뭐 증권사 HTS에서 따로 변수를 부여 안 하더라도 아예 그냥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어때요? 이게 떴을 때 스토캐스틱은 분명히 바닥을 3번 높여주죠. 네. 근데 이격도는 바닥을 3바닥은 분명히 나왔는데 예. 고점 저점이 비슷한 옆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매수한다는 게 웬만큼 강 크지 않으면 어렵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네. 맨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이격도죠? 이격도입니다. 예. 이격도, 이게 투자 심리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예 굵기도 좀 그렇게 눈에 안 띄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격도가 하나, 둘, 3 바닥인 것처럼 보이는데 횡보한 거랑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바닥이 높아지는 거랑 보면 이격도도 지금 3 바닥이니까 주가가 이제 뜰 때가 됐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우선적인 그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 심리선도 보면은 이제 30이 이제 침체권이라고 제가 책을 여기다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침체권까지 안 들어가고 반등하는 거 보면 역시 대세 상승장에 큰 기조가 있기 때문에 30은 안 깨는구나. 네. 근데 이제 정말 그 약세장에서는 2000년도에는 깨고 내려갑니다. 네. 20, 10까지도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30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침체권이니까 매수하게 되면 그 이틀간 특히 그 20, 10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엄청 물을 먹죠. 그 심리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네, 난 네, 건데 네. 지난 9.11 테러 이후에 지수가 급상승을 할 때 네, 네. 그래서 12월, 1월 뭐 이렇게 850 넘고 막 이럴 때 네. 많은 전문가들이 한 얘기가 네. 투자 심리가 지금 몇이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그 예상을 거의 한 달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기억이 나네요. 한번 그때 지금 예. 말씀하신 그 순간을 한번 이제 그 봉에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일본 예. 종합주가에서 일봉에서 네.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11월까지 네. 정신없이 올라간 때입니다. 네. 투자 심리선이 이제 보통 70, 이건 지금 80으로 제가 설정을 했네요. 네. 저는 약간 좀 세게 설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80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서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강세장에서는 나올 때, 이때가 눌리는 거예요, 이때가. 네. 이때.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놔두는 거죠. 예, 뭐 굳이 끄집어낼 필요는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과일권에 들어간 때가 그 매도 타임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가 약한 거.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보조지표가 과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네. 다시 들어갔는데 고점 파동이 낮아지면서 또 나오더라. 네. 그게 이제 이른바 그 유식한 말로는 그 다이버전스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는 올라가고 네.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그 보조지표의 이제 쌍봉. 쌍봉. 왜냐하면 예. 파동 원리에 의해서 항상 쌍봉이 이제 우선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위험한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걸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강세장에서도 네. 한번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아까 강세장 그 부분은 이제 보여드렸고 네.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11월 하순의 모습입니다. 종합주가지수 11월 하순의 모습인데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가던 이 주가가 자 고점 저점이 높아졌죠. 네. 높아졌죠. 네. 또 높아졌죠. 네. 근데 스토캐스틱 533 어때요? 하나, 둘, 셋 낮아졌죠. 고점이 계속 낮아졌죠. 낮아졌죠. 예. 그러니까 533의 이 쓰리봉은 아까 쓰리바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네. 이 쓰리봉은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거리일수로 치면 거의 한 달이죠. 네. 한 달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쓰리봉 이 모습은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쓰리봉에 네. 이 그 밑에 쓰리봉. 16, 네. 20, 12, 12가 다 데드가 나온 상태. 다 데드가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스토캐스틱이 이 투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에서는 확률이 가령 한 80%라고 하면 네. 쓰리바닥에서는 확률이 한 90%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일봉의 파동도 마찬가지죠. 예. 그 쓰리바닥은 그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예. 근데 스토캐스틱 쓰리바닥 쓰리봉은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토캐스틱 또 투자 심리선 이격도 함께 보는 방법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있으세요? 네. 예. 예,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예. 스토캐스틱은 어느 분봉이라든가 어느 차트도 다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격도하고 투자 심리선은 일봉에서만 쓰는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수 이렇게 차트를 설정하잖아요. 예. 개별 종목도 그렇고 그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네. 차트를 살 때 보면 투자심리선 이격도를 이제 놓고 보죠. 네. 근데 이제 위에 보면 단추가 있습니다. 1 누르면 일봉이 되고 분 누르면 이제 분 전환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투자심리선과 이격도를 가진 채로 분봉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네. 차트 보기만 어렵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분 차트에서는 투자심리선과 이격도는 의미가 없다는 걸 아시고 네. 빼고 보시는 게 좋죠. 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봉에서는 이격도, 심리선, 또 스토캐스틱 같이 보시면 좋지만 분봉에서는 일단 스토캐스틱만 보셔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재를 갖고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파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분들이 지금쯤이면 과연 이 파동이 어떤 건지 또 파동을 가지고 어떻게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네. 살짝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파동에 대해서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파동일 거예요. 지금 네네. 스토캐스틱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파동이 이렇다, 그렇죠. 파동이 이렇다 그러셨거든요. 네. 예. 제가 이제 그 파동원리 분석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체계화한 그런 기법이고, 네. 그거 가지고 사실 제가 책을 3권을 쓰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파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그 차트 분석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파동을 가지고 또 보면 모든 차트가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투자심리선 이격도를 이용한 분석 방법은 분봉에서는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전에서. 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파동이 이제 기본인데, 우리 유수민 씨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정말 핵심적인 걸 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예. 오늘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시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파동을 볼 때 쌍봉 쌍바닥이 이제 기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쌍봉 쌍바닥이 그 변형이 돼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봐야지 제대로 본다. 맞아요.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변형된 걸 잘못 보면은 거꾸로 보이죠. 예, 잘못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그 변형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내일 차트를 보실 때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써먹을 수 있는 예. 그 정말 핵심적인 걸 좀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실판에다가 네. 다시 한번 좀 그때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런 거죠. 일단 좀 닦아야 되겠죠. 예. 자. 네, 파동을 보실 때 네. 이제 이게 기본 파동입니다. 이건 박스죠. 네. 네, 이건 박스. 그럼 이게 좀 탄력이 붙으면 어때요? 퉁 하고 돌파를 하죠. 안 하고 튀죠,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예. 밀릴 때는 어때요?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예. 이거보다 조금 강한 모습은 갔다가 약하게 빠지죠. 네. 그러고 나서는 위로 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보다 강한 모습은 약하게 빠지고 위로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약한 모습은 어때요? 반등이 약하니까 이렇게 되죠. 네. 하고 또 빠지죠. 이 각도가 낮게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쁜 그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나쁜 모습이 내려갔다가 옆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하방 경직성, 제가 사전에 없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수 사전에는 없다. 네. 이것 때문에 개미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약하게 밀리는 이 모습보다 강한 게 뭐냐면은 점점 올라가죠. 네. 옆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안 밀려요. 예. 그러고 나서는 다시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좀 더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갔다가 올라가겠죠. 원래는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렇게 했다가 네. 다시 이 각도를 맞추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모습이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강한 거죠.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은 자 떨어져 가지고 네. 옆으로 가도 시원찮은데 네. 이른바 하방 경직성이 뭐니 그것도 시원찮은데
밀리는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떨어지다가 옆으로 뭔가 밀리는 거. 이게 예. 최악의 그래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악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예. 이건 최악이라고 써놓으시고 네. 이것은 강한 모습이고 이건 막강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 최강. 막강. 예.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잡는 게 그 급등주, 주도주 그 잡는 그 기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파동의 모습이 제가 이제 파동은 모든 파동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분봉이라든가 일봉에서 다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네. 아,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모습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네. 이날의 모습이 어때요? 아, 저게요. 제가 그려놨죠, 칠판에다가. 막강이네요, 막강. 막강이죠? 예. 그 다음날 급등해버립니다. 네. 결국은 상한가죠. 아, 상한가. 예.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 강하게 올라갔는데 네. 더구나 22평선 위에서입니다. 예. 옆으로 가면서 만드는 이 이평선의 모습을 보면 네. 이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이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30분봉입니다. 네. 22평선의 쌍바닥. 확실한 쌍바닥입니다. 저점 높였죠? 아, 예. 확실한 쌍바닥 위에서 올라가면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뻗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이건 분명히 수익을 주는 모습입니다. 저때 네. 스토캐스틱은 어떤 모습을 궁금하죠? 나타냈을까요? 예, 궁금하네요. 혹시 이렇게 바닥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역시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어떨 것 같아요? 쌍바닥일 것 같아요. 자, 맞나요? 533, 1666 쌍바닥이죠. 예. 크게 여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하죠. 네. 3바닥. 그 다음에 20, 10까지 골드가 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뻗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1봉이 기본이긴 하지만 이 30분봉을 보면 미리 그 매수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파동의 모습이랑 어디까지나 이제 스토캐스틱은 이 파동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봉의 파동을. 예. 봉의 파동의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칠판에 그린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 네. 이것이 이 22평선의 쌍바닥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볼 때 이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면 확률상 한 9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맞는 게 네. 사실 이 스토캐스틱의 파동이나 이런 거를 네. 잘못 보게 되면 쌍봉인지 쌍바닥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지만 네. 그거를 이동평균선의 쌍바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을 일봉하고 또 해두면 결부시켜서. 예 그렇게 네. 보완을 하면은 네. 더 확실한 그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항상 그 태평양에서 혼자 노졌다 익사하지 말라 하는 게 제가 이제 맨날 그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종합주가 지수, 뭐 중형주 지수, 코스닥 지수는 막 꺾여서 정신 내려가는데 예. 개별 종목 뭐 30분봉에서 뭐 조그맣게 뭐 눈에 안 보이는 뭐 30분봉에서 뭐 투바닥 났다고 해가지고 사시게 되면 예. 그 쪽박을 차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태평양 파도의 모습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보드에서 노를 저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지수를 하도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선물만 하라는 이야기냐 그건 아니거든요. 큰 파동을 봐야 된다. 가장 큰 파동은 시장의 파동이다 이거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개별 종목에 뭐 분봉만 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익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네. 시장이 받쳐주게 되면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차트가 그 우량한 거 있잖아요. 네. 스토키스틱 같은 거. 예. 엄청 그 정확성이 올라가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네. 사실 이메일을 자꾸 제가 답장은 다 써드리는데 예. 좀 지장은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시장의 흐름은 꺾였는데 네. 뭐 잔파고 뭐 스토캐스틱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네. 특히 그 지수를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시장의 흐름을 보시고 네.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매수 종목은 가령 아까 스토캐스틱 3바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면 될 것 같아요? 그 종합주가지수가 아까 스토캐스틱 쓰리바닥. 3바닥인데요. 예, 예. 글쎄요, 뭐 지수 제일 반등은 떠올리는 임박한 건 거. 삼성전자, 네. 뭐 한국전력, 국민은행 뭐 이런 종목일까요? 그렇죠. 대형주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그 상승이 예상이 된다. 네. 3 바닥이 났다고 하게 되면 네.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대형주를 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 뭐 그 무슨 정보 검색해가지고 뭐 3시간 동안 뭐 매출이 네. 어떻고 막 따져가지고 사시는 것보다도 네. 이건 지수가 뜨면은 뜰 종목이 당연히 있는데 왜 그걸 안 사고 다른 걸 막 그 정말 이름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일단은 9.11 테러 이후에 지수가 400에서 배 이상 종합주가 지수가 올랐지만,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소외를 느꼈던 분들이 바로 일반 투자자분들이거든요. 네네. 예, 지수 조정을 예상하고 계속해서 소용주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야, 네. 삼성전자 그거 얼마나 비싼데 지금 그거를 사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뜨면 삼성전자는 예. 무조건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그 초기에 조금 정신분양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네. 뭐냐면은 어차피 주가는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어떤 그 몇 주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올라가지고 그 수익률 퍼센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주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절대 그 수익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만 기억하시고 이 주가가 뭐 2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그건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30만 원짜리 주가가 뭐 1% 오르면은 3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예.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10% 오르면 3만 원 네. 오르는 건데 3천 원짜리 주가가 10% 오르면 300원이 오르는 거니까 네. 어차피 그 느끼는 뿌듯한 감이 좀 다를 뿐이지 그쵸. 수익률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장고 확인해 보면 예. 뭐 그 늘어나는 액수가 예. 그 퍼센트로 결정이 되는 거지. 예. 그 무슨 몇 주가 있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고를 확인하면 퍼센트 때문에 늘어나는 거지. 그 주수가 늘어나가지고 늘어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일단 뭐 종합주가 지수 그래프가 좋으면 대형주 쪽으로 가라 뭐 이런 네,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네. 이제 테마가 있잖아요. 네, 금융주가 있고 증권주가 있고 네, 네. 반도체주가 있고 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 증권주를 사겠다 마음 먹었을 때는 네, 네. 증권 지수를 보면서 또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이제 항상 예. 어떤 업종을 가지고 이제 매매하시는 수가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테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그 주도주 움직임을 보시는 게 좋죠. 사실 뭐 지금 이건 뭐 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요. 네. 유수민 씨가 아마 개미분들을 위해서 예. 이제 그 양념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업종을 가지고 선택하실 때는 역시 퍼센트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한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그 되는 놈이 된다고 네. 항상 강한 종목을 사십시오. 예.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그 미리 그 작업을 하잖아요, 세력들이. 그렇죠. 그걸 보면 가장 그 작업이 잘 되는 게 그래프를 보면은 눈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또 올라갈 때는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봐두셔가지고 네.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손해보시는 이유가 자꾸 그 약한 종목이 싸니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것일수록 그 안 올라가는 게 그 주식시장이 때 네. 정말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하는 게 예. 여기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청자 의견란에 올라온 질문들을 중심으로 스토캐스틱과 투자심리선, 이격도를 보는 법 이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꼭 알아둬야 할 파동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맛만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바쁘실 때 시청자 의견란에 답도 다 써주시고 또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방송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